영화 속 인물 창대는 어디까지 실제인가? 역사 연구자가 뜻밖의 사극을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영화 자산어보는 역사 연구자들에게 매우 호평을 받을 작품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재료 삼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잘 요리하여 오히려 역사 기록보다 더 진실을 전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창작자, 바로 작가의 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작물이라고 하였지만 여기에는 많은 역사적 사실을 적절히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교재로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작품입니다. 영화 자산어보가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듯하여 영화 자산어보 탐구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캐릭터의 힘이 중요한데요. 영화 자산어보는 정약전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창대라는 인물이 대립을 이루면서 영화 전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산어보 탐구 시리즈 그 첫 번째 질문은 창대라는 인물이 어디까지 실제이고 어디부터 상상 내지 창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런 자막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의 서문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물입니다. 창대라는 인물은 자산어보의 서문에 등장합니다. 자산어보 서문에는 자산이란 뜻과 어보를 쓴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4분의 1을 창대에 관한 소개에 할애했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 바다의 어족이 풍부하여 섬 사람들에게 물어서 어보를 짓고자 했으나 사람마다 말이 달라 따를 수가 없었다는 어려움을 밝히면서 창대를 등장시킵니다. 섬에는 덕순 장창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예책을 탐독하기를 좋아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워낙 집이 가난하여 책이 적었던 탓에 식견이 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격이 차분하고 정밀하여 초목과 새, 물고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모두 세밀하게 살피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과 이치를 알아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믿을만했다. 마침내 내가 그를 불러 함께 지내면서 그와 더불어 조사 연구하여 책을 만들었다. 그 책 이름을 자산어보라 지었다. 여기서 먼저 자산어보는 정약전과 장창대의 공동 연구 결과였고 이를 정약전이 서문에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대에 관한 정보는 이 기록이 전부인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창대는 책을 좋아했다는 사실, 가난해서 책도 별로 없었고 공부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 성격이 차분하고 정밀하여 생물 연구에 재주가 있었다는 사실 등입니다.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영화 속 창대는 작가가 창조한 인물입니다. 다만 기록이 나타난 만큼은 실제 창대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 창대에게는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인물 요소가 여러 가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은 정약전의 또 다른 모습, 어떤 면은 정약용의 제자 모습 등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후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창대라는 캐릭터 탄생이 이 영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는 시작이니 이 정도에 그치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창대와 다산 제자 이광예가 시합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는 사실 정약용의 작품입니다. 저도 이 시를 매우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 한번 음미해 보는 것으로 이번 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웃다. 양식이 있으면 먹을 사람 없고 자식이 많으면 굶주릴까 걱정. 높은 벼슬아치는 필시 어리석고 재주 있는 사람은 베풀 기회 없네. 완벽한 복이란 집안에 드물고 지극한 돈은 언제나 무너지네. 부모가 검소하면 자식이 방탕하고 아내가 영리하면 남편이 멍청하네. 달이 차면 구름이 자주 끼고 꽃이 피면 바람이 회방 놓지. 세상 일 모두가 이러하니 남몰래 혼자서 웃는다네.